안녕하세요. 쌤팍의 실전 IT 쌤팍입니다. 오늘 6-2회차 백업 플랜 부분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현업에서 실제 진행하였던 백업 솔루션 도입 프로젝트 문서를 같이 보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플랜을 처음 진행하려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창조의 어머니는 모방이라고. 쌤팍의 실전 IT를 시청하시는 100만 전산쟁이 분들도 제 컨텐츠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로 쌤팍의 실전 IT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목차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첫 번째로는 총 5가지의 항목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당시의 as is 백업 구성도, 솔루션 도입하고 난 이후의 to be 구성도 부분에 백업의 흐름,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장표를 통해서 별도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을 넣었었고요. 다음으로는 기타 부분에는 이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개런티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부분을 여기다 넣었었고, 마지막이 ROI 분석,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성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돈을 들여서 이 백업 솔루션을 도입을 할 건데,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이 바로 이 ROI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 경영진단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백업 솔루션을 넣는 게 합당하다, 아니다 라는 그림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문서가 바로 요 문서였던 거거든요. 요 문서 때문에 요 기한도 별 문제 없이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이제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요 ROI 분석을 비단 뭐 지금 보시는 이제 백업 문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기한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요게 바로 좀 들어가 줘야 조금 경영진들을 설득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해서 당시에 요 백업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됐던 부분이라 기억이 남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당시 솔루션 도입 이전에 이제 백업 구성도를 먼저 장표로 하나 먼저 만들어 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같은 네트워크 단에 저희는 MS SQL 서버, 그리고 오라클 DB 서버, 그리고 익스체인지, 그때 당시 이제 ERP 쪽 그 웹 서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기존에 원래 갖고 있었던 NAS가 하나 있었어요. 네트워크 액세스 스토리지. 그 한 8테라 정도 되는 걸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 같은 망을 통해서 네트워크 단으로 물려 있었고, 요 건들이 백업 서버를 통해서 LTO 테이프 디바이스로 이제 소산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좀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일단 저희는 시만텍 제품을 좀 썼었는데 버전이 좀 되게 낮았어요. 버전이 좀 낮아서 이게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되는 게 있었어요. 버전이 낮아서 유지보수 계약이 이미 만료가 된 상태에서 신규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유지보수를 갱신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이 갱신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신규로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느니 새로 하나 이번에 좀 개비를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그림을 잡았었던 그런 백그라운드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이프 장치도 지금 요게 1테라 보시는 것처럼 당시 1테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즈였고, 또 이 테이프 디바이스가 LTO 타입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이즈가 넘어갈 때마다 건건이 테이프를 계속 바꿔주고 이 액션을 계속 취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좀 너무 좀 힘들어 했었죠. 요런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은 것처럼 OS 이미지가 백업이 안 됐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저희도 이제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랜섬웨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게 아주 골치가 굉장히 아프고, 더불어서 다운타임도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좀 있었었죠. 그게 그때 당시 저희 이제 백업 시스템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마침 또 그 임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바이러스가 걸리셔가지고 되게 애먹었던 상황을, 경영진들도 인지를 좀 하고 있었고, 때 맞춰서 그게 파일 서버까지 영향을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백업을 하고 복구를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조금 다행히 좀 있었던 편이라 상황적으로는 IT에 좀 유리한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해서 요런 그림이고 요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에서 다음 그림으로 지금 여기 녹색으로 된 부분들이 이제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성은 기존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시만테 BESR이 들어가면서 이제 OS단 백업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테이프 디바이스를 아예 좀 바꿔버렸어요. 이게 8슬롯짜리라 테이프를 좀 넉넉하게 넣을 수가 있어서 자동으로 이게 테이프이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넘어갈 수 있게 스케줄링을 걸어다 보니까 IT 담당자의 이제 업무 로드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 중에 좀 강하게 어필했던 부분은 이 OS 이미지 백업, 요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복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던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뭐 담당자의 업무 로드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는 IT만 알지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포션을 좀 줄여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해서 이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썸머리를 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졌었죠. 그래서 버전이 낮고 테이프 서포트가 안 돼가지고 유지보수하는데 좀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새 걸로 하는 데는 금액이 대동소이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장치도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는 버티기가 힘들다, 소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OS 백업이 안 됐었는데 OS 백업을 이제 응급복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시간 이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하는 거를 목표로 삼을 수가 있다. 그전에는 백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하루 이상을 소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강력하게 좀 드렸었죠. 마침 저희가 그때 B2C 영업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다운타임이 오래 걸린다는 부분을 또 강조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경영진 분들이 좀 수긍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백업과 복구가 되는 그림을 다시 이제 간단하게 도식화를 했는데, 이제 백업 메인 서버가 되는 쪽에서 스케줄에 의거해서 각 서버들, MS SQL, 오라클, 익스체인지, 웹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나스까지 해서 그 네트워크망을 통해 가지고 정해진 시간대에 착착착착 올라가면, 이것들을 총괄하는 백업 서버에서는 시만텍 넷백업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테이프 장치로 소산하는 작업과 백업, 복구를 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산이라고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더 추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넷백업뿐만이 아니라 BESL까지 포함해서 통합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 같은 걸 하나를 넣었죠. 예를 들어서 샘팍 그룹사의 IT 관리자 이모 씨는 1500명 직원에 대해서는 계정 서버 관리를 한다. 그런데 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의 샘팍 정밀에서 퇴사자 계정 정리를 하다가 실수로 삭제를 다 해버렸어요. 이럴 때는 AD 서버가 연동이 되므로 서비스를 중단을 하기가 어렵다. 그거 자체가 재난 상황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상태에서 넷백업을 넣으면
서비스 중단 없이 바로 복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뭐 ERP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OS에 그 부트 INF 파일이 이제 훼손이 돼서 뭐 바이러스든 아니면 OS 자체 문제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아예 그 ERP 서버가 돌아가지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또한 OS 백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복원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피력을 한 번 더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중요 업무는 모든 백업이 필요하다. 누차, 2차, 3차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만큼 강조를 좀 해주시는 게 요런 PPT의 좀 트라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복원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을 조금 넣었어요. 그 그림을 넣어서 뭐 핵심 비즈니스 뭐 우리 이제 뭐 웹서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계 시스템인지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이제 복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필요할 때 바로 복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정보가 곧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 한 5년 정도 이후에는 이제 파기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보관할 수 있고 파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이런 지금 백업 솔루션 환경이다. 왜냐하면 로그가 남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무슨 그 서버 단의 환경적인 뭐 변화 내지 뭐 네트워크 단의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도 롤백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빠르게 조치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DB 같은 경우에도 뭐 DB에도 구조 변경이 있어도 백업 서비스를 통해서 빨리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재난 상황 때 하드웨어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빨리 복구가 가능하다. 이기종인데도 복구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롤백 기능들 마찬가지로 서버 자체의 문제 내지는 OS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웜이나 바이러스 등 같은 걸로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리커버리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롤백이 가능하다. 빨리 결론적으로 빨리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작업을 할 때 테스트 작업이나 뭐 스트레스 테스트, 뭐 각종 패치 작업 등을 진행할 때 환경적으로도 준비를 해주기가 좀 용이하다. 그리고 새로운 장비가 도입했을 때도 마이그레이션 이전하는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이 솔루션의 장점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ROI Return on Investment 말 그대로 가성비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장표는 제가 딱 요 솔루션 도입했을 때 썼던 딱 그 장표는 아니지만 좀 참고가 되실 만한 거라서 예제로 하나 넣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Cost of Electric Power and Space 이거를 도입함으로 해서 전기 입수세나 아니면 공간적인 활용이 얼마만큼 늘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3년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약 이 정도다. 서버 전기세 비용 해가지고 뭐 3년간 이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제 금액이 이렇게 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하나의 예제인 장표고, 제가 여기 요 나와 있는 숫자들은 저희가 VM웨어 피지컬 서버들을 다 가상화로 변경했을 때 나왔던 산출 금액이기 때문에 좀 금액이 큽니다. 당시 저희가 운영했던 서버가 30대가 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전기세도 줄고, 그리고 뭐 당연히 전기세 중에서는 저기 항온항습기 장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좀 온도를 전산실의 온도를 낮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3년 기준으로 하면 이만큼은 나갈 거다. 그리고 공간도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IDC 센터 같은데 상면 서비스라고 그러죠. 렉 하나 빌려서 쓰는데 뭐 공간당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산출을 할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만큼이고 결과적으로 3년 안에 약 이걸 도입하면서 3,800 정도의 금액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다. 물론 좀
좀 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큰 데일수록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버추얼라이제이션 했을 때 이제 예제를 갖고 와서 이제 나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본인이 그 PT 하는 데 있는 그 항목에 맞춰서 바꿔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상화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당연히 오래된 서버를 바꾸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금액이 세이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버 이제 이전 이관 비용 뭐 이런 비용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금액도 좀 뺄 수가 있는 거고, 유지 보수 비용 것들을 포함하면 또 이런 금액이 또 나가요. 이런 부분들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불필요한 서버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HA라고 해서 High Availability 해가지고 보통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진 않지만 비상시를 대비한 서버들도 필요하니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HA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솔루션도 당연히 필요가 없을 것이고, HA가 이미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백업 솔루션 필요도 없고, 서버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당연히 물리 서버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네트워크 포트도 그만큼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포트도 이제 줄일 수 있다 해서 토탈한 금액이 이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 상황에 맞는 거를 다 항목은 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을 경영진단한테 얘기하는 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 OK가 떨어지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경영진단에서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만큼 효과가 나오는 거야? 사실 관심사는 이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이것만 업세트가 된다. 이것만 본인이 이해할 수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샘팍의 실전 IoT 6-2회 백업 플랜 편,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다음 7회차에서 여러분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로 샘팍의 실전 IoT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